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4월 20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소강 상태, 뭐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상태로 예, 사실은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오르는 듯 출발했지만 1% 내외 오르는 듯 출발했지만 그냥 부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약간 오르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움직여놨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조금 올랐습니다. 뭐 두 종목이 거의 결정을 한다라고 봤을 때 소강 상태에 온 게 뭐 맞는 결론이겠죠. 자, 오늘도 역시 양자암호주가 주목을 받았는데 제가 양자암호 보안 주목받았는데 제가 이거 그냥 테마주라고 말씀드렸죠. 미토스 쇼크 확산하고 AI 기반 양자 기술 상용하기 때 두 가지 얘기가 전부 다 한쪽은 엔트로픽에서 나왔고 하나는 엔비디아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금요일 날 그게 주목을 받았는데 미토스 얘기는 사실 며칠 됐고요. 예, 미토스 얘기 나온 지가 며칠 됐는데 금요일에서 폭발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테마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여기 보시는 드림 시큐리티니 뭐 이런 그 우리나라 시큐리티 업체들요. 다 모아도 미토스가 만약에 정말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대항할 수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거의 단언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보안주가 오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뉴스가 크니까 예, 이제 보안이 되지 않겠어라는 그냥 심리적인 움직임 혹은 예, 어디선가 불을 지피고 있는 거죠. 군불을 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것 뿐이고요. 실익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런 그 보안 강화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보안 강화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과연? 물리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물리적으로도 한다고 해도 좀 쉽지는 않은데 저도 뭐 IT 경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한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테마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를 대체하는요? 광통신과 6G 대체하는 뭐 약간 IT 업종의 소형 종목들을 밀어 올리는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별거 없어요. 지금 광통신하고 6G, 5G 통신 종목들 한번 보시면 다 소강 상태고 아니면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의 상승분을 반납한 상태고 이제 거래량 줄어들면서 낙하 폭을 어떻게 줄일 거냐 혹은 소강으로 가다가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광통신 뭐 되게 잘 나갈 것 같았죠. 기술 있는 업체가 없다니까요. 네, 없어요. 반도체는 뭐 SK하이닉스 실적 기대하고 ADR 쪽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하고 있는데 예, 메모리 값은 여전히 비쌉니다. 예, 예. 뭐 고급부터 저급까지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메모리는 여전히 중국산, 대만산 할 것 없이 그리고 그 몇 나노 기술로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상당히 가격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메모리 업체들의 상당한 현금들이 축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지금 벌어들인 이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의 몇 년간의 회사의 명운이 결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그냥 잘 나갈 거다 이거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경영진들 그 정도의 능력들, 특히 헤드들이 그런 정도의 그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형화하고 KPX를 통해 대형화 투자를 통해서 지금 성장해 왔던 회사들이고 그리고 지금 저 용인에 팹 짓고 있는 것도 사실 그게 그 회사들한테 득이 될지 아니면 결정적으로 회사를 무너뜨린 독이 될지 아직까지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제가 뭐 매국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네, 나빠라 나빠져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네. 엔비디아조차도 사실은 2년 3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얼마나
컴퓨팅 파워를 계속해서 밀어 올릴 수 있으며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거냐, 그 부분들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엔비디아에 거의 종속적으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은 불명확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2028년까지 어느 정도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예, 만약에 엔비디아가 약해진다면요, 계약 그거 실현할 수 있겠어요? 예, 페이백하고 그냥 저기죠. 예, 그냥 일정 부분 페이하고 계약을 무효하는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반도체라고 뭐 다 전부 다 양손에 떡 들고 뭐 이렇게 하는 추세는 아니다. 굉장히 지금 고도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예, 그 매달 혹은 매주 그런 결정들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 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좋았죠. 좋은 결정들을 했고, 예,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언제나 계속될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은 할 수 없고요. 잘해야 됩니다. 자, 2차 전지 쪽은 삼성의 SDI가 벤츠에 공급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하필 3원계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적인 토양에는 맞지만 미래 기술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앞으로 글로벌 EV 수요가 성장할지, 그렇다고 해서 뭐 벤츠가 EV 계열에 있어서 굉장히 강자냐, 그렇지도 않아요. 벤츠는 뭐 몇 대 만들지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벤츠에 공급을 하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네, 뭐 그다지 그렇게 트렌드 자체를 바꾸거나 이렇게 할 만한 힘이 있는 그런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는 조금 좋은 방향으로 혹은 주목을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다른 수요도 생기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ESS 같은 수요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뭐 전고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방산드론, 미국 이란 군사충돌이 격화되고 해상에서 뭐 서로 배를 공격을 하네 마네 이러고서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지지부진하고, 정말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도대체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도대체 판가름이 안 나고, 석유를 또 유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트럼프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석유에다가 원유에다 투자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사전 정보에 의해서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미국의 사법당국이나 세무당국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불투명한, 정말 뭐라 그러죠, 부패와 독재라는 형태로 미국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현 시대에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산 드론 쪽은 계속해서 저기를 받고 있고요. 좋은 바람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상당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 너무 많이 오르지 않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업체들을 조금 잘 고르십시오. 사업적으로. 네, 사업적으로 고르고, 섹터에 들어있다고 다 그 방산 업체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잘 고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해운 에너지 쪽은 호르무즈 리스크가 계속되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해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전환기라고 말씀드렸죠. 예, 해운은 전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앞으로, 예, 그 지금 국제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해협에 대한 뭐 통행료가 아니라 동행료라며요. 동행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강력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해운업 자체에 거대한 지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어떤 길목을 지키고 있는 회사에서 해운 회사를 키우겠다라고 자사의 해운 회사를 육성하는 정책을 쓰고 걔네들한테는 통행료 면제해준다,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 자체가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될지, 그리고 북극 항로라는 또 강력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결정이 될지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해운업계의 향후 몇 년간의 방향성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변화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 부분, 그리고 세린 비엔지 여기 들어있네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예, 예를 들면 탈 플라스틱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고, 흥구석유, 중앙에너지, 제너비스 이런 좀 축적이들을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고만 있죠. 예, 사실 답은 없는 건데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는 시각은 있고, 또 시장은 또 제 보는 시각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터무니없이 비합리적인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움직임을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로 가고 이런 형태를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성을 기반을 한 어떤 움직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투자 결정들을 하는 것이 향후에는 조금 더 좋은 결정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어제 주간 제가 보고 드렸어요. 그 주간 보고 보시면서 이번 주도 뭐 별다르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소강, 장을 보였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